아침마다 다리가 무겁게 붓고 밤마다 두세 번씩 깨고 소변이 유난히 탁해지는 변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신장이 절반 이상 지쳤을 때만 나타나는 초기 붕괴 신호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붉지도 않고 통증도 없지만 안에서 이미 여과막이 천천히 갈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믿고 먹는 채소 중 4가지가 예순 이후에는 독처럼 바뀐다는 사실, 깨끗하게 먹는다고 더 위험해지는 채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조용히 지쳐가던 신장이 딱 일주일 만에 반응하는 채소도 있습니다. 비싸지 않고 특별하지도 않고 그냥 시장에서 늘 보던 흔한 채소 4가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채소 넷, 그리고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채소 넷, 이 8가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히 밝힙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어떤 채소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밤중 소변, 다리 붓기, 아침 피로가 정말로 달라지는지 실제 반응이 나타나는 식탁까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진실 하나, 신장을 살리는 채소 첫 번째는 오이도 아니고 무도 아닙니다. 대부분이 평생 몰랐던 그 채소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한 채소는 시금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에 좋다, 피에 좋다며 매일 드시죠.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이 시금치가 완전히 다른 얼굴로 바뀝니다. 시금치 속 옥살산은 젊을 때는 바로 배출되지만 지친 신장은 이걸 끝까지 밀어내지 못합니다. 그 결과 몸속에서 칼슘과 엉겨붙어 유리조각 같은 결정이 만들어집니다. 이 조각이 소변기를 긁고 사구체를 찢고 여과막을 약하게 만들면서 신장은 하루하루 더 빠르게 지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허리 한쪽이 묵직하게 당기고 소변이 뿌옇게 흐려지고 방광이 덜 비워지는 느낌이 들고 밤중 소변이 두세 번으로 늘어납니다. 이건 나이 탓이 아니라 시금치 속 옥살산 결정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강북 81살 김순례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평생 시금치를 건강식으로 믿고 매일 한 그릇씩 드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허리가 찌릿하고 소변이 탁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안에는 이미 작은 결석 2개, 여과 기능은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금치가 아니라 예순 이후 몸이 처리할 힘이 없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매일 먹지 않기, 끓는 물에 삶아 한 번 헹구기, 국물은 절대 마시지 않기, 저녁이 아니라 점심에만 먹기. 이 4가지만 지키면 신장의 부담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시금치는 좋은 채소가 아니라 예순 이후에는 관리해야 하는 채소입니다. 이제 2번째 독성 채소로 넘어갑니다. 시금치보다 더 은밀하게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채소입니다. 2번째로 위험한 채소는 케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독 채소다, 피를 맑게 해준다며 스무디로 갈아 마십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의 몸에서는 이 한 잔이 칼륨 폭탄이 됩니다. 케일 속 칼륨은 젊을 때는 바로 배출되지만 지친 신장은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은 혈액 속에 그대로 쌓이고 어느 순간 심장의 전기 신호를 흔듭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빨리 뛰고 어지러움이 오고 손끝 발끝이 저릿해집니다. 이건 단순 스트레스가 아니라 고칼륨 혈증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방치하면 부정맥 실신 응급실로 이어집니다. 70대 김태훈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건강해지겠다며 매일 아침 케일 한 컵을 갈아 마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쏟아져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단 하나, 칼륨 수치가 정상의 2배.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케일을 갈아 마신 습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씹어먹는 케일과 갈아 마시는 케일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액체로 들어오는 칼륨은 신장이 감당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잔으로도 신장은 단번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에는 반드시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케일은 생즙으로 마시지 않기, 한 번에 많이 먹지 않기, 데쳐서 물 빼기, 저녁이 아니라 점심에만 먹기. 케일은 좋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 갈아 마시는 순간 독성 채소로 변합니다. 이제 세 번째 독성 채소로 넘어갑니다. 케일보다 더 은밀하게 신장을 지치게 만들고 붓기와 야간뇨를 더 빨리 악화시키는 채소입니다. 세 번째로 위험한 채소는 시래기입니다. 너무 익숙하고 담백해서 이건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의 몸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래기는 부담이 가장 큰 채소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시래기는 말리는 과정에서 칼륨과 인이 생채소의 2배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대부분 된장을 풀어 국으로 끓입니다. 즉, 칼륨과 인, 나트륨,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들어오는 구성입니다. 이 조합은 예순 이후 신장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후마다 다리가 무겁고 발목이 퉁퉁 붓고 밤에 2번, 3번씩 깨고 소변 냄새가 유난히 강하고 아침 피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 노화가 아니라 신장이 오늘은 너무 힘들다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강원도 70대 최용호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매일 저녁 시래기국을 드셨습니다. 익숙한 음식이라 더 믿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다리는 돌덩이처럼 무겁고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렸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은 이미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래기가 아니라 예순 이후에 몸에 맞지 않는 섭취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시래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기, 끓는 물에 먼저 데치기, 데친 물은 반드시 버리기, 국물은 거의 먹지 않기, 저녁이 아니라 점심에만 먹기. 시래기는 정이 많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익숙한 음식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네 번째 독성 채소로 넘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믿지만 예순 이후의 여과막을 가장 빨리 손상시키는 음식입니다. 네 번째로 위험한 음식은 묵은지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너무 오래 먹어와서 이건 괜찮겠지 라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의 신장은 묵은지를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오래 발효되며 생기는 질산염입니다. 이 성분은 씻어도 남아있고 데쳐도 사라지지 않고 열을 가해도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신장의 여과막을 조용히 약하게 만듭니다. 여과막은 신장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가장 얇고 가장 중요한 필터죠. 하지만 질산염이 쌓이면 이 필터는 종이처럼 약해지고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침 얼굴이 무겁고 오후가 되면 다리가 붓고 밤에 2번, 3번씩 깨고 소변 냄새가 강해지고 피로가 오래가고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여과막이 이미 손상되고 있다는 초기 신호입니다. 70대 박금자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묵은지가 너무 시니까 데쳐 먹으면 괜찮겠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데친다고 질산염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잠이 안 오고 머리는 무겁고 소변색은 탁해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초기 신부전.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예순 이후의 신장이 묵은지의 발효 성분을 예전처럼 처리할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묵은지는 한 번에 많이 먹지 않기, 데쳐도 안전하다는 믿음 버리기, 국물은 절대 마시지 않기, 저녁 식단에서 빼기, 깍두기 겉절이처럼 덜 발효된 것으로 바꾸기. 묵은지는 맛있고 익숙합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익숙함이 가장 위험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제 신장 살리는 채소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얼갈이 배추입니다. 왜 첫 번째냐고요? 이 채소는 지친 신장이 가장 빨리 반응하는 채소이기 때문입니다. 예순 이후의 몸은 독소를 빨리 밀어내지 못하고 장 속에 머물러 신장을 괴롭힙니다. 얼갈이 배추는 이 흐름을 즉시 바꿉니다. 얼갈이는 부드럽습니다. 거칠지 않습니다. 장벽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독소를 흡착해 자연스럽게 빼냅니다. 그래서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아침에 속이 편해지고 소변색이 맑아지고 다리발 붓기가 줄고 오후에 왜 이렇게 무겁지가 사라집니다. 경북 70대 김순자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얼갈이를 아주 싱겁게 끓여 점심에만 드셨습니다. 딱 일주일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한 번도 안 깨요. 가볍네요. 왜 이렇게 빨리 변할까요? 얼갈이는 신장이 해야 할 정화 작업을 장이 대신 도와주는 구조입니다. 이러면 신장은 그 시간만큼 쉬게 됩니다. 그리고 꼭 지켜야 할 섭취 규칙이 있습니다. 얼갈이는 점심에 먹기, 국물은 많이 마시지 않기, 너무 오래 익히지 않기, 간은 최소로 하기. 얼갈이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예순 이후의 몸은 저녁이 아니라 점심에 먹어야 신장이 가장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살리는 채소 4가지의 두 번째, 지친 혈관을 바로잡아주는 보라색 가지입니다. 왜 가지가 두 번째일까요? 신장은 결국 혈관입니다. 수많은 미세 혈관이 모여 몸속 독소를 걸러냅니다. 그래서 혈관이 약해지면 신장이 먼저 무너집니다. 가지의 보라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은 약해진 혈관을 바로잡는 핵심 성분입니다. 이 성분 하나로 신장의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효과는 바로 나타납니다. 밤중 배뇨가 줄고 아침달이 무거움이 사라지고 소변색이 맑아지고 오후 피로가 훨씬 덜합니다. 부산 70대 박정호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가지찜을 주 3번 점심에만 드셨습니다. 3주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밤에 한 번도 안 깨요. 가지가 특별한 이유는 신장에 자극이 거의 없는 채소라는 점입니다. 칼륨도 안정적이고 섬유질도 부드러워 예순 이후의 소화혈관 부담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리법을 꼭 지켜야 합니다. 기름 적게, 짠 양념 금지, 찌거나 데쳐서 먹기, 반드시 점심에 먹기. 가지의 핵심은 부드러움입니다. 신장은 거친 자극을 견디지 못합니다. 부드럽게 익힌 가지가 혈관을 편안하게 열어주고 그 순간 신장이 쉬기 시작합니다. 이제 3번째 채소로 넘어갑니다. 살리는 채소 4가지의 3번째, 독소를 끌어내고 몸속 열을 식혀주는 무입니다. 예순 이후에 몸에서 신장이 지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것이 열입니다. 밤마다 몸이 뜨겁고 잠이 깊지 않고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허리가 묵직하게 당기는 이유. 이 모든 흐름 뒤에는 몸 안에 열이 있습니다. 무는 이 열을 가장 빠르게 끌어내는 채소입니다. 무에는 독소를 부드럽게 녹여내는 효소, 열을 내려주는 성질, 막힌 배출기를 열어주는 힘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 하나만 바꿔도 변화가 바로 나타납니다. 밤에 덜 깨고 다리 붓기가 빠지고 소변색이 맑아지고 숨이 가볍게 트입니다. 70대 김영순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저녁마다 몸이 뜨거워 3번씩 깨던 분이었죠. 물을 점심에 싱겁게 끓여 일주일만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대로 잠들어요. 몸 열이 내려가니까 숨이 편해요. 하지만 무도 방법을 틀리면 효과가 약해집니다. 꼭 지켜야 할 점은 4가지입니다. 너무 짜지 않게 크게 썰어서 천천히 익히기, 국물은 적게 먹기, 반드시 점심에 먹기, 무는 식히는 힘이 핵심입니다.
열이 내려가야 신장은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몸이 가장 먼저 알아차립니다. 이제 마지막 채소로 넘어갑니다. 살리는 채소 4가지의 4번째, 염증을 잠재우는 향긋한 깻잎입니다. 예순 이후에 소변이 따갑고 밤에 자꾸 깨고 아랫배가 묵직한 이유, 대부분은 방광과 신장 사이의 염증 때문입니다. 이 염증이 아래로 내려오면 소변길을 막고 위로 올라가면 콩팥을 자극한다. 그래서 밤에 자꾸 깨고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아침 피로가 오래 갑니다. 이때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채소가 바로 깻잎입니다. 깻잎의 특유향을 만드는 성분은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는 강력한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깻잎을 꾸준히 먹으면 몸은 이렇게 변합니다. 소변 따가움이 줄고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고 잤던 염증이 가라앉고 아침 몸이 가볍다. 부산 70대 김미정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밤마다 2-3번 깨고 소변 볼 때마다 따갑던 분이었습니다. 깻잎을 점심에 조금씩 자주 먹게 했습니다. 3주 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밤에 안 깨요. 따가운 것도 없어졌어요. 하지만 깻잎도 방식이 중요합니다. 틀리면 효과가 반으로 떨어집니다. 꼭 지켜야 할 규칙은 아래 4가지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지 않기, 양념은 거의 없이, 생대침 둘 다 가능하지만 양 조절하기, 저녁이 아니라 점심에 먹기. 깻잎의 핵심은 조금씩 꾸준히입니다. 신장은 강한 자극보다 얇고 부드러운 보호막을 원합니다. 깻잎이 바로 그 보호막입니다. 지친 신장이 하루를 버티게 만드는 가장 부드러운 마지막 한 조각입니다. 이제 이 4가지 채소를 어떻게 먹어야 신장이 실제로 반응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어떤 채소가 좋은지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신장의 회복을 결정합니다. 신장은 아침엔 천천히 깨어나고 점심에 가장 활발하고 저녁엔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4가지 채소는 아침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오직 점심에만 먹어야 효과가 오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끓는 물에 반드시 한 번 데치세요. 칼륨 자극 성분이 물로 빠져나가 신장 부담이 절반 이하로 내려갑니다. 둘째, 데친 물은 무조건 버리세요. 그 물은 칼륨, 옥살산, 질산염이 진하게 농축된 국물입니다. 좋은 채소도 이 물 한 컵이면 바로 독이 됩니다. 셋째, 저녁에 먹지 않기. 저녁의 신장은 하루를 종료하는 상태입니다. 이 시간에 채소의 수분 미네랄이 들어오면 밤새 신장이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에 깨고 다리가 붓고 아침이 무겁고 숨이 답답해집니다.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바로 저녁 채소 섭취입니다. 넷째, 센 양념 금지입니다. 소금, 간장, 고춧가루 양념은 신장의 긴장을 다시 끌어올립니다. 채소의 단맛만 살짝 살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실제로 변할까요? 하루 한 끼 신장 식탁 이렇게 정리하세요. 얼갈이 배추 한 줌, 가지 한 접시, 무반 토막, 깻잎 3장에서 5장 전부 점심 한 끼에 넣고 양은 많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야간뇨가 줄고 얼굴, 다리 붓기가 빠지고 소변색이 맑아지고 아침 피로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변화는 일주일째부터 확실해집니다. 이제 그 일주일을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지 지금 바로 완성형 7일 루틴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먹는 양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료를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타이밍만 바꾸고 조리법만 바꾸면 신장은 바로 반응합니다. 딱 일주일입니다. 몸이 먼저 변합니다. 월요일 얼갈이 배추 점심만 드세요.
얼갈이 한 줌을 데치고 데친 물은 버립니다. 된장은 아주 조금만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저녁은 금지입니다. 저녁에 신장은 쉬어야 합니다. 화요일 찐가지, 점심만 드세요. 가지를 찜기에 가볍게 찝니다. 파와 마늘은 아주 조금만, 간장은 향만 느껴질 정도로, 기름은 한 방울만 넣습니다. 이날부터 밤중 배뇨가 줄기 시작합니다. 수요일 무국 점심만 드세요. 물을 큼직하게 썰고 들깨가루 한 숟가락 넣어서 싱겁게 끓입니다. 국물은 거의 드시지 마세요. 무의 성분이 열을 내리고 신장의 부담을 확 낮춥니다. 목요일 깻잎 무침, 점심만 드세요. 깻잎 내장을 데치고 찬물에 한 번 헹굽니다. 참기름 한 방울, 깨를 조금 넣습니다. 염증이 잦았던 분들은 이날 밤부터 소변이 편안해집니다. 금요일 얼갈이와 가지, 점심만 드세요. 두 채소의 조합은 신장이 즉시 반응하는 구성입니다. 얼갈이 한 줌, 가지 한 조각, 둘 다 데쳐서 아주 심심하게 드세요. 토요일 무죽, 점심만 드세요. 물을 잘게 썰고 밥 한 숟가락과 함께 묽게 끓입니다. 아침 몸무게가 가볍게 떨어지는 날입니다. 일요일 깻잎 추가, 점심만 드세요. 깻잎은 생으로도 가능하고 고기와 함께 드셔도 됩니다. 단 양념은 거의 없이 드세요. 이날은 신장이 가장 편안하게 쉬는 날입니다. 이제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만 바꾸면 신장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 네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위험한 채소는 반드시 데치고 헹구기, 국물은 절대 마시지 않기, 저녁에는 채소 금지, 신장은 점심에만 일하게 하기.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붓기가 빠지고 야간뇨가 줄고 아침 몸이 가벼워집니다. 신장은 조용하지만 반응은 빠릅니다. 변화는 며칠이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신장은 조용한 장기라서 혼자 관리하시기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걱정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곁에서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부탁 하나 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가족, 친구, 형제분들께 따뜻한 마음으로 한 번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거품을 줄여주고 밤중에 뒤척이던 잠을 편하게 해주고 지친 신장을 다시 살리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절대 혼자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